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이상지질혈증과 그 약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에는 다양한 종류의 기름 성분인 지질이라는 게 있죠. 이 지질은 혈액을 떠다니면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보통 혈중 지질이라고 하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인지질, 특히 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의미하는데요. 우선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여러 고리가 합쳐져 있는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여러 생리화학적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처음 생리학을 배울 때 세포막을 배우잖아요.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세포 내 수송, 세포신호 전달, 비타민 D를 합성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콜레스테롤은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으며 간에서 생합성됩니다. 다음은 중성지방인데요. 트라이글리세라이드라고도 하는데 보통 TG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세 분자의 지방산과 한 분자의 글리세롤이 결합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중성지방은 흔히 우리가 지방이라고 부르는 애들이에요. 지방의 중요한 역할이 뭐였죠?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은 과잉으로 섭취를 하면 여분의 칼로리가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합성이 돼요. 그래서 축적이 되면서 비만과 성인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물과 친하지 않은 소수 혈액 내에서 단독으로 떠다니지 못하고 얘네들을 수송하는 배나 자동차 같은 운송수단이 있어야 해요. 그게 바로 지단백질입니다. 그림을 그려보자면 여기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인지질,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단독으로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이렇게 한가득 태우는 거예요. 배나 택시 같은, 그죠? 이런 운송수단으로 실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수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백질의 형태로 배나 택시 같은 운송수단에 실어서 혈관을 다니면서 자기 역할을 다하게 되는 게 지단백질입니다. 이 지단백질은요, 단백질의 비율에 따라서 저밀도 지단백과 고밀도 지단백질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저밀도인 경우는 초저밀도 해서 앞에 very low density lipoprotein이라고 해서 V자를 붙여서 VLDL이라 하고요. 일반적으로 저밀도 단백질은 low density lipoprotein LDL이라고 합니다. 보통 합쳐서 LDL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고밀도 지단백질 High Density Lipoprotein HDL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저밀도 지단백질은 단백질의 밀도가 낮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지질의 비율이 높습니다. 저밀도 지단백질은 혈액 내를 떠다니면서 조직이나 세포에 지방산 및 콜레스테롤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밀도 지단백질은 단백질의 밀도가 높으므로 상대적으로 지질의 비율이 낮습니다. 혈액 내를 떠다니면서 조직이나 세포로부터 지방산이나 콜레스테롤을 받아 간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산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죠. 저밀도 단백질은 일명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합니다. 보통 LDL 수치가 높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죠. 반면에 고밀도 지단백질은 착한 콜레스테롤이라고 분류합니다. HDL의 수치가 높으면 좋은 거고 낮으면 좋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구분하는 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LDL은 low니까 낮을수록 좋고 HDL은 high니까 높을수록 좋다. 뭐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지질 혈증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과거에는 고지혈증이라고 불렸던 질환인데요. 고지혈증이라고 불렸던 거는요. 아주 예전에는
혈액 검사를 할 때 토탈 콜레스테롤 수치만 검사를 했기 때문에 이 수치가 높으면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진단을 내렸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혈중의 중성지방 수치도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되어서 고지혈증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고지혈증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수치가 증가한 상태를 고지혈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콜레스테롤에도 LDL이 있고 HDL이 있다라는 게 또 알려지게 되었어요. 조금 전에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이고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LDL은 높으면 안 되는 거고 HDL은 낮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LDL이 높고 HDL이 낮은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높은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낮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고지혈증이라 불리지 않고 이상 지질 혈증이라고 이제 불리우게 된 것이죠. LDL이 높고 HDL이 낮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 동맥경화증이 진행되어서 뇌경색증이나 협심증, 고혈압, 동맥류 이런 것들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리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관의 죽상경화성 질환과 연관성이 높다는 거, 즉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죽상경화성 질환이 발병할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혈중 콜레스테롤의 수치와 혈중의 지질까지 관리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혈관에 기름이 끼면 결국은 심혈관과 뇌혈관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서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평소에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상지질혈증의 진단 기준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지질혈증은 혈관에 기름이 끼이는 것이기 때문에 비만과 관련이 있습니다. 운동 부족이나 음주 등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생활 패턴으로 인해서 고혈압, 당뇨 등이 생기게 되면 이상지질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유전적인 요인으로 발병하기도 합니다. 공복 시 체열을 해서 총 콜레스테롤이 200mg/dl 이상, LDL 콜레스테롤이 130 이상, 중성지방이 150 이상,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이 40mg/dl 미만인 경우에 이상지질혈증이다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그림 보시면 LDL 콜레스테롤은 130 이상이 되면 경계, 총 콜레스테롤은 200 이상이 되면 경계, HDL 콜레스테롤은 40 미만이면 낮아요. 그죠? 중성지방은 150 이상이면 경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료는요, 우선적으로 생활 습관의 개선이 우선적입니다. 즉 식사를 조절하고 체중을 조절하고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금주를 하는 등 생활 패턴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 되고요. 그래도 조절이 되지 않을 때는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상지질혈증 치료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지질혈증이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총 콜레스테롤 수치와 LDL 콜레스테롤이 수치가 증가되어 있고 중성지방도 증가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얘들을 감소시키는 거, 그게 이제 치료제 역할이에요. HDL 콜레스테롤도 이제 저하되어 있는 게 이상지질혈증이니까 이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이상지질혈증 치료제의 역할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는 LDL 콜레스테롤의 분해를 촉진시키거나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시키거나 HDL 콜레스테롤 상승을 유도하는 등의 작용 기전을 가진 약물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PCSK9 억제제라든지 뭐 에제티미브라든지 스타틴이라든지 뭐 이런 약물들을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우선 HMG 코A 한원 효소 억제제입니다. 보통 이제 스타틴이라고 불리우는 약물들인데요. 이 약물들의 이름이 다 끝에 스타틴자로 끝나기 때문에 스타틴이라고 부릅니다. 이 약물은요, 강한 항이상지질혈증 약물입니다. 이상지질혈증의 1차 치료제예요. 우선 선택하는 약물입니다.
아까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생합성이 된다고 했죠. 간에서 합성되는 경로를 살펴보면 아세틸코A가 HMG-CoA가 되고요. 이 HMG-CoA가 메발론산이 되고 메발론산이 콜레스테롤이 됩니다. 이 경로를 메발론산 경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경로 중에서 HMG-CoA가 메발론산으로 전환되는 이 과정에서 HMG-CoA 환원 효소가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HMG-CoA 환원 효소를 차단을 시킨다, 억제를 시킨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메발론산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메발론산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콜레스테롤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약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최대 50%까지 감소가 되고요. V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20에서 30% 정도 감소되었고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약간 5에서 15% 증가시켰습니다. 이 약물의 특징은요,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밤에 주로 이제 자기 전에 복용을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작용하게끔 합니다. 최근에는 반감기가 긴 약물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밤에 복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관습적으로 밤에 처방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약물의 특징은요, 염증을 감소시키고 혈소판 응집과 트롬빈 형성을 감소시키고요, 혈장의 점도를 감소시켜서 심장마비와 뇌졸중 유발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약물로 아토르바스타틴, 플로바스타틴, 로바스타틴, 피타바스타틴, 프라바스타틴, 로스바스타틴, 신바스타틴 등등 다 스타틴으로 끝나는 약물들이죠.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아토르바스타틴은 리피토라고 하는 상품명으로 출시되어 있고요. 로스바스타틴은 크레스토정이라는 약물로 출시되어 있습니다. 피타바스타틴 같은 경우는 리바로라는 상품명으로 출시되어 있습니다. 부작용은요, 두통이나 소화불량, 복통, 설사, 변비 등의 소화기 증상이 주를 이루고요. 드물게 간독성과 근육독성, 근육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왜 위험하느냐 하면 나중에 핵문근융해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핵문근융해증이란 근육이 괴사되면서 세포 안의 성분이 혈액으로 방출되면서 나타나는 증후군으로서 근육 부분뿐만 아니라 대사 이상, 급성 신손상 등도 나타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질병입니다. 그리고 이 약물은 인부가 사용했을 때 기형을 유발하기 때문에 인부 금기 약품입니다. 스타틴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약물이지만 부작용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약물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다음은 담즙산 결합수지입니다. 이 약물은 장에서 담즙산과 결합해서 담즙산의 장간순환을 방지하는 약물인데요. 담즙산이 제거되면 간세포는 콜레스테롤 대사를 증가시켜서 더 많은 담즙산을 생성해서 보상하고 그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담즙산 결합수지라고 하는 약물은 담즙산과 결합을 해요. 그래서 담즙산을 체외로 배설시키는 약물이에요. 담즙산의 역할 중에서 지방의 소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담즙산 수지를 복용하게 되면 담즙산이 체외로 배출되기 때문에 담즙산이 감소가 돼요. 그죠? 그렇게 되면 감소된 담즙산을 더 많이 생성을 해야 지방의 소화를 촉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사용해서 담즙산을 막 생산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되는 겁니다. 이 약물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스타틴 단독으로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 병용 사용 시 효과적이고요. 또 스타틴은 인부는 금기였잖아요. 근데 인부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인부인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경우, 이런 경우에 그 담즙산 결합수지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일부 환자에게서는 중성지방 수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으로 변비, 복부 팽만감, 포만감, 구역 헛배부름, 위장 장애 등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약물을 복용할 때에는 약을 물에 타 먹어야 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물을 생산하는데 경제성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생산하는 비용에 비해서 판매되는 비율이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생산을 중단을 했고요. 현재 유통 중인 약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본 기사에서 임산부 중에서 이상 지질 혈증이 있는 경우에 지금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다 하는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아요. 안타깝죠. 이런 경우에 그 국가에서 소량이라도 좀 꾸준하게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은 콜레스테롤 흡수 억제제입니다. 스타틴 계열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약물인데요. 소장에서 음식으로 들어온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저해해서 작용하는 약물입니다. 스타틴과 병용하여 사용하면 콜레스테롤의 합성과 흡수를 동시에 차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스타틴의 용량을 감량시켜서 스타틴의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킵니다. 하지만 HDL 콜레스테롤엔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물로 에제티미브가 있습니다. 에제티미브는 단일 제제로도 사용을 하지만 식이 조절과 스타틴과 함께 병용을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해요. 그래서 에제티미브 단일 제제로도 시판이 되어 있지만 스타틴과 에제티미브가 혼합되어 있는 제제로 나와 있어요. 에제티미브는 담즙산 결합수지와 달리 중성지방의 수치를 높이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작용으로 복통설사가 있지만 경미하다는 거. 다음은 PCSK9 억제제가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PCSK9이란 간세포에서 형성되는 효소로 간세포 표면에 있는 LDL 수용체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LDL 수용체의 역할은 혈액 속에 떠다니는 LDL을 간이 잡아먹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CSK9과 LDL 수용체가 결합을 하게 되면 LDL 수용체가 파괴됨으로 인해서 LDL 수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PCSK9 억제제는 PCSK9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에서 이 PCSK 억제제가 PCSK와 결합을 해버리면 PCSK9과 LDL 수용체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하는 LDL 콜레스테롤이 더 많이 제거되도록 하게 됩니다. 이 약물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50에서 60%까지 감소를 시킵니다. 그리고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졸중과 같은 심내혈관 질환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약물로 알리로쿠맙, 에볼로쿠맙 이런 약물들이 있어요. 주사제로만 현재 사용하도록 출시되어 있어요. 피하로 주입하기 때문에 스스로 주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경구약 임상실험이 3상까지 성공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경구약물이 출시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2025년 9월 3일자 기사입니다. MSD가 경구용 PCSK9 억제제 후보물질의 임상 3상 시험에 추가로 성공하면서 허가 신청을 위해 규제 당국과 논의하기로 했다. 약물학 총론할 때 약물이 이제 시판되기까지 과정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험실 연구를 했다가 이제 임상 실험에서 1상, 2상, 3상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신약 허가 신청 NDA를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오케이 되면 이제 시판 후 감시 이렇게 이제 가는데 여기서 보면 NDA를 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중이다. 요까지 된 거예요. 요까지 됐고 지금 이거를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PCSK9 억제제가 주사용밖에 없는데 경구용으로 출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은 나이아신입니다. 나이아신은 니코틴산으로서 수용성 비타민 B3를 얘기하는데요. 기전은 간세포의 VLDL 합성을 억제해서 LDL 중성지방의 생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중성지방 감소를 위한 보조제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혈증 지질의 치료에 필요한 나이아신의 복용량이 하루 1에서 6g으로 엄청나게 많은 용량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히스타민을 방출시켜서 말초혈관의 확장과 혈류 증가, 피부 홍조 등을 유발을 하고 당대사 이상 등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다음은 피브레이트 계열입니다. 이거는 혈청 중성 지방 수치를 감소시키고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약물로 베자피브레이트, 베노피브레이트, 겜피브로질 이런 약물들이 있어요. 이거는 췌장염 위험이 있는 환자의 높은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식이요법과 함께 사용을 하고요. 이 약물 역시 근육병증과 횡문근 용해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스타틴의 부작용이 요 횡문근 용해증이라고 했잖아요. 이것과 사용할 때는 주의를 요한다. 다음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 많이 들어보셨죠? 네, 홈쇼핑에서 광고를 많이 하는 제품인데요. 주로 혈관 건강이라든지 눈의 피로를 풀어준다 라고 이제 광고를 많이 하죠. 오메가3는 생선기름에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는 물질이고요. 간에서 중성지방 합성과 관련된 효소를 억제하고 지단백의 분해를 돕는 효소 활성을 증가시켜서 많은 양의 중성지방을 제거합니다. 중성지방이 상승된 이상지질혈증 환자의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식이요법과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좀 끊도록 하고요. 이어서 고혈압 치료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